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저희는 인공지능 개론 4장 기계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요. 지도학습 중에서도 예측 부분에 해당되는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크게 선형과 다중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의 분석이라고 함은 선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키가 크면 몸무게가 무겁다. 일반적인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X축이라고 하고 몸무게가 Y축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직선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직선이 있으면 좋은 게 뭘까요? 저희가 어떤 키를 입력을 하더라도 대략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존재하는 어떤 레이블이 존재하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학습이고 그리고 지도학습에는 분류하고 예측이 크게 존재를 하는데 예측을 가능하게 직선을 기반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은 지도학습 중에서도 예측 부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한번 볼까요?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지도학습이 있고 요 지도학습 밑에는 분류와 회귀가 있는데 요 회귀 중에서 직선을 통해서 어떤 X축에 존재하는 조건일 때 Y축 결과가 계산이 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개념이기 때문에 회귀 분석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귀 분석 중에서도 선형이기 때문에 직선이 존재하는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X축에서 특성 어떤 것이든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대략 이 샘플은 어떤 결과를 가질 거야 라고 하는 Y측의 요 값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이는 간단한 예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E까지 어떤 사람이 존재를 하고 각각의 사람은 키에 따라서 몸무게가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E까지 키와 몸무게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림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일 적합한 최적의 직선은 무엇일까? 이렇게 그 직선을 구해보는 게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 사이에 오차가 최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오차를 최소화하는 직선을 찾아내는 방법이 최소 제곱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은 X축이 170이고요. Y축이 65입니다. 그래서 A라는 포인트에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죠. B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고 C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찍히게 되고 E라고 하는 사람, D라고 하는 사람이 찍히게 됩니다. 즉 X에 따른 Y, X는 독립변수고요. Y는 종속변수죠. 그래서 X에 따른 Y를 먼저 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값은 뭘까요? 직선은 일반적으로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X자리에 170을 넣고 Y는 결과 A 곱하기 170 더하기 B가 되겠죠. 이 자체가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Y 65는 실제 포인트 값인데요. 내가 원하는 거는 예측하는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한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오차는 예측한 값에서 실제 값을 뺀
마이너스 6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 값은 50이지만 예측하는 값은 A 곱하기 X에 해당되는 155 더하기 B가 되겠죠. 즉 예측 값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선에 각각의 변화되는 X값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Y 전체 값을 예측값이라고 보면 이런 예측값과 실제 Y 값을 빼서 오차를 매번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두 번째 그림에서와 같이 내가 만약에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직선이 요런 파란색 선이라면 요 파란색 선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내가 define을 할 수가 있고 이 define의 결과는 x에 따른 앞서 설명드린 요 예측 값을 이렇게 매핑한 파란색 직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요 파란색 선인 y는 ax 플러스 b와 각각의 실제 데이터 포인트 값의 차이, 요 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인트 값과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하늘색 직선 사이의 오차를 요 초록색이라고 본다면 요 초록색의 차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 테이블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오차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즉 왼쪽은 제가 그림으로 요 개념을 표현해 본 거고요. 오른쪽은 각각의 과정을 테이블로 숫자를 포함한 테이블로 정리했을 때 각 순서별로 어떻게 되는지, 즉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 오차가 결국에 요 초록색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오차의 즉 오류의 차이죠.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의 오류, 그죠? 에러의 차이, 그게 짧은 말로 오차잖아요. 요 오차의 총합이라고 함은 음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곱을 일반적으로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이름이 결국에 오류를 최소화하되 마이너스 값을 없애는 개념을 고려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절대값을 해도 되지만 그 개념은 어떤 그 범위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곱을 하는 게 수학에서의 일반적인 상식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등장을 하게 됐고 이 개념이 결국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장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이 결국에 제가 보여드리는 요 마지막 단계에서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의 제곱, 그죠? 오차의 제곱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알고리즘의 이름이 최소 제곱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제곱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곱 이렇게 실제값과 예측값을 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곱승한 이런 형태가 오차의 총합이 되는 것이고 그 알고리즘이 결국에 그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의 이름이 최소 제곱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되시거나 난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아무래도 매일매일 스마트폰 사진으로 반복하면 좋을 것 같다. 저 같으면 사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자유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본인은 제일 본인이 잘 알잖아요. 본인한테 도움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 매일매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요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저희가 뭘 구했나요? 최소 제곱법 알고리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오차의 총합을 구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오차의 총합을 구하게 되면 저희가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직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직선을 구하게 되면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선형회귀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x값이 180일 때, 즉 여기서 180일 때 y값이 진짜 무엇인지 요 물음표를 제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학습 중에서도 선형회귀 분석을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이제 A, B, C, D, E가 아니고 F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도 내가 요 F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키가 180일 때 몸무게가 퀘스천 마크가 몇인지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형회귀 분석은 새로운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도 내가 요 사람은 요 데이터는 요 샘플은 대략 어떤 결과일 거야 라고 하면서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계 입장에서 즉 머신 입장에서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스스로 도출해서 사람한테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도 지도학습의 예측이라는 기법의 선형회귀 분석이 각광을 받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그래서요, 요 오차의 총합, 여기에서 요 변수인 A와, 그죠? B를, 요 두 변수를 수학적으로 결국에 구해야 될 텐데, 요거를 어떻게 구하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지고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는지 매 단계를 제 설명을 바탕으로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저희가 선형회귀 분석을 왜 한다고 했죠? 지금 저희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죠? 저희 교과목 이름이 뭔가요? 자, 요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큰 문제를 분해를 시키고 궁극적으로 아주 작은 단위에서 저희가 왜 이 교과목을 배우고 있고 우리의 교과목은 이름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과목은 이름이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기계가 인공적으로 지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계는 사람처럼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그쵸. 지도 학습이에요. 기존에 정답이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기계가 다 관찰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기계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학습을 이미 했기 때문에 결과가 대충 어떨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지능적으로 결과의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머신 러닝을 해야 되고 이 머신 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는 지도학습인데 지도학습 중에서도 예측을 하는 아주 심플한 알고리즘이 선형, 즉 직선을 예측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회귀 분석을 하는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선형, 직선을 구해야 돼요. 직선을 구해야지만 y는 ax 플러스 b에서 x값이 새로운 x값이 들어와도 우리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y값, 독립변수 x에 따른 종속변수 y값 ax 플러스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직선을 구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직선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요 오차의 총합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자, 근데 오차의 총합 보시면 이렇게 제곱승이 있어요. 그죠? 학생들 자세히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곱승이 있는데 요 제곱승을 결국에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만 1차 방정식인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2차에서 1차로 일단 줄이려면 어떤 개념이 보통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쵸. 일단 미분을 해야 되겠다.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런 거를 간단히 연관을 시키고 스스로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5차의 총합까지 구했는데 5차의 총합에서 요 2차승을 없애려면 요 2차승을 소거하려면 수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뭔가요? 그쵸. 복잡한 수식일수록 간소화 시켜야 돼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고 문제 해결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복잡하면 그거를 분해하고 간략화시키고 혹은 표준화를 시키고 그쵸? 혹은 뭐 아주 복잡한 수식은 일부분을 Z라고 하는 간단한 하나의 변수로 대체를 시켜가지고 치환시켜가지고 일단 간략화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즉 2차승도 일단 2차승을 1차승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요런 개념을 일단 수학적으로 기본적인 수학 계산 방법에서 그런 컨셉이나 방법론도 연관을 시켜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교과목이나 알고리즘이 학생분들이 다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복잡한 거를 간소화시킬 때도 수학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공자 학생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중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의 총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됐죠? 네, 이렇게 2차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2차승.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요 5차의 총합을 1차로 일단 바꾸기 위해서라도 A의 변수 A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보고 B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학생분들 저희가 unknown variable 모르는 변수가 두 개가 있을 때 각각의 변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개의 식이 있으면 돼요. 그죠? 왜냐면은 두 개의 변수를 모를 때 두 개의 식이 존재라면 하나의 식에 또 하나의 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의 변수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하나의 식인데 하나의 변수가 있으면 저희가 답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배운 그냥 수학의 기본적인 계산 과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2차승인데 1차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변수가 두 개 존재하니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두 개의 식을 만들고 그 두 개의 식을 통해서 두 개의 변수를 각각 구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수학 기초를 연관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1번 5차의 총합을 A에 대해서 그리고 B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 된다. 기울기 Y가 뭐예요? 기울기 Y가 뭐죠? 결과값이잖아요. X축, X값 독립 변수에 따른 결과, 그죠? 결과 Y라고 하는 것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쵸? 즉, 오차가 에러가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울기 Y가 0이 되는 2차식 그래프에서는 꼭지점이 0이 되는 두 개의 식을 찾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식을 바탕으로 A와 B를 구하는 거죠. A와 B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 다음에 선형회귀, 지도학습에서 예측에 해당되는 선형회귀라고 하는 요 전체적인 연관성을 물리적인 이 깊은 연관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거를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 기초라고 하는 개념이 앞에 보이는 슬라이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궁극적으로 찾게 되면 두 개의 식을 궁극적으로 찾게 되면 두 개의 식이기 때문에 변수 A와 B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요 페이지도 사진 찍어 주시고요.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A와 B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 보이는 요 순차적으로 사고방식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수학이 계산이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5차의 총합은 앞서 보이는 것 같은 식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 5차의 총합 중에서도 이 첫 번째 파트만 일단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2차 승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먼저 A의 제곱승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B의 제곱승에 대해서 기준으로 정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을 2차식 그래프의 형태로 그려보면 요렇게 되겠죠?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Y값, 즉 꼭지점,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에 해당되는 A와 B를 저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럴 때 미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쵸? X와 Y를 간격에 대해서 비율이 점점점점 지속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점점점점 줄여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x의 접선의 기울기 또 x 좌표 및 약간의 우측으로 이동한 x 플러스 델타 x에 대한 기울기 그 다음에 x에 대한 y 좌표 그 다음에 델타 x만큼 우측으로 이동한 경우의 y 좌표 요 모든 거를 고려해서 x 비율분의 y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델타 x분의 그 다음에 델타 x만큼 우측으로 이동한 경우에 그쵸? 그거를 반영한 즉 x 플러스 델타 x를 요 x 값에 대입한 알파 가로 열고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에 베타 x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감마 요 값을 y좌표라고 했을 때 요거를 기울기에 공식으로 이제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델타 x만큼 우측으로 이동한 경우에서 그 다음에 원래 x에 대한 y좌표를 뺀 그죠? y도 그만큼 움직였을 때 델타 x 레이시오를 고려하면 그게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요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서로 상쇄되는 부분을 이렇게 상쇄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식이 이렇게 간략화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번에는 분모와 분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델타 x를 모든 각각의 변에서 삭제를 하면 2알파 x 더하기 알파 델타 x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델타 x를 아주 작은 개념으로 고려하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2알파 x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간략한 수식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거는 5차의 총합에서 첫 번째 텀에 대해서만 제가 이그젠플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전체에 대해서 똑같은 규칙으로 미분을 이용해서 전체를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2차식 그래프의 꼭지점이 0이 된다.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구할 수가 있겠고 결론은 맨 위에 있는 터미널러지에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A를 기준으로 하고 B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식을 가지고 하나의 식으로 만들고 unknown variable 하나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그럴 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변수를 구하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차의 총합에서 첫 번째 partial 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그 식을 A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A에 상관없는 파트는 다 의미가 없고 고려되지 않는 대상으로 상쇄를 한 다음에 오른쪽과 같은 간단한 수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변에 이제 그 0을 이제 대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에서 그 좌변에 0을 대입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맨 아래에 있는 식을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일한 원리로 오차의 총합을 이제 B로 미분을 하게 되면 전체 오차의 식은 이렇게 되고 그 식에서 y 값을 0을 넣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맨 아래에 있는 또 리니어 이퀘이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리니어 이퀘이션,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식을 다른 식에 이제 대입을 해서 궁극적으로 a 값과 이런 식으로 a 값과 이렇게 b 값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에서 a 값과 b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 보시면 1차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고 여기에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샘플 뭐 키가 180일 때 몸무게는 몇일까를 예측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직선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됐고요. 직선은 앞서 보이는 그림에서 맨 마지막 바튼 파트에 있는 것처럼 y는 0.977x 마이너스 대략적인 요 값이 되겠고 그 직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를 바탕으로 180에 해당되는 몸무게 y 값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함은 기존에 있는 샘플 라벨링된 데이터 정답지를 바탕으로 직선을 구하고 요 직선을 바탕으로 최적의 직선 방정식에서 새로운 샘플 x에 대해서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지도학습에서 예측 부류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제가 다양한 그 example과 그 다음에 definition과 그 다음에 선형회귀 분석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바탕으로 제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대표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충분한 시간 플립트 러닝 많이 해주시고요. 수학적인 파트는 개인 노트에 진심으로 본인이 정말로 그 오차의 총합을 쭉 나열하시고 A에 대해서도 미분해 보시고 B에 대해서도 미분해 보시고 두 식이 나왔을 때 하나의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하셔서 두 개의 변수에서 첫 번째 변수를 하나 구하시고 나머지 변수도 구하셔서 직선을 구체적으로 구해보는 과정도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